회장님, 그 목걸이요. 그거 제 어머니 것이랑 똑같네요. 갑자기 그 말을 듣자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장 골목은 조용해지고 붕어빵 기계에서 나는 지글거림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회장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는 시간에 그 청년은 시장 골목 끝 자리에 드럼통 화로를 먼저 놓았어요. 장갑 낀 손으로 신문지를 말아 불씨를 키우고 가스버너를 확인한 뒤에 반죽통을 꺼냈습니다. 그는 매번 같은 순서로 움직였죠. 붕어빵 틀을 닫고 기름을 바르고 반죽을 붓고 팥을 넣고 다시 반죽을 덮는 손놀림이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나이 든 분들은 특히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힘든 일도 규칙적으로 해내는 사람에게서 묘한 믿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자리에는 늘 첫 손님이 있었어요. 허리가 조금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다가와서 동전지갑을 열었습니다. 청년은 할머니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봉지에 붕어빵을 한 개 더 넣어드렸죠.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학생아, 내가 더 못 줘. 청년은 환하게 웃지도 않았고 어색하게 피하지도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이 차가워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지를 품에 꼭 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지나 출근하는 직장인들, 시장 문 열 준비를 하는 상인들, 새벽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청년은 그들 대부분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는 척을 해도 짧게 인사만 하고 다시 틀을 열고 닫는데 집중했어요. 그가 말을 아끼는 이유를 누구도 정확히 몰랐죠. 청년의 가판 옆에는 작은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겉은 달아 있었고 지퍼가 잘 잠기지 않는 가방이었어요. 가끔 바람이 세게 불면 그 가방 안에서 종이들이 살짝 들썩였습니다. 영수증과 약봉지와 진료 예약표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 걸 본 사람들은 대개 속으로 짐작만 했습니다. 아프신 가족이 있나 보다 하고요. 누구도 깊게 묻지 않는 동네의 예의가 거기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붕어빵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손을 비비며 줄을 섰고 청년은 익은 붕어빵을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달라졌죠. 타이어가 멈추는 소리와 함께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검은 세단이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어요.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고 상인들도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거 뉴스에 나오는 차 아니야?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말끔하게 갖춰 입은 수행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빠르게 살피고 통행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남자는 키가 크지 않아도 존재감이 컸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코트의 단추가 반듯했죠. 그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는데도 주변이 알아서 길을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는 듯 했어요.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잠깐 멈춰 시장 공기를 맞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원래 이런 곳에 들를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세단들이 골목 앞에 멈춘 이상 우연이든 변덕이든 무언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수행비서는 회장 옆에서 조용히 동선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회장의 시선이
붕어빵 가판으로 향했어요. 연기와 빛 사이로 노릇한 붕어빵이 보였고 그 냄새가 묘하게 사람을 붙잡았죠. 회장은 가판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얼떨결에 옆으로 비켜섰어요. 청년은 그 순간에도 붕어빵 틀을 열고 닫으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죠.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회장의 얼굴은 텔레비전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계산을 대신하려는 듯 지갑을 꺼냈어요. 회장은 손을 들어 그걸 막고 직접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청년은 봉지에 붕어빵을 담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회장이 봉지를 받으려고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청년의 시선이 회장의 목으로 올라갔죠. 코트깃 사이로 은은한 광택이 한번 번쩍였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의 모양이 오래된데도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그 모양을 본 청년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반죽 냄새와 연기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것 같았죠. 청년은 고개를 조금 기울여 펜던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눈이 착각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회장은 그 짧은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봉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행비서는 청년의 눈빛을 먼저 봤죠. 그 비서는 회장의 목걸이에 대한 집착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어디를 가든 목걸이는 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비서는 무언가 불길한 징후를 느끼고 청년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청년은 가판 아래쪽을 본능적으로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작은 금속 보관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천 조각에 쌓인 물건이 하나 들어 있었죠. 그 물건은 청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손에서 놓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것을 닦아주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건 아무데나 보여주면 안 된다. 그 말은 이유가 없지 않았다는 듯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회장 목에 걸린 것이 그 물건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처럼 침을 한번 삼켰어요. 그는 잠깐 고개를 숙여 틀을 닫는 척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죠. 하지만 눈이 계속 목걸이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이 한 걸음 물러서려는 순간 청년은 손을 뻗어 가볍게 멈춰 세우려 했어요. 그 동작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급했죠. 수행원들이 바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팔을 벌려 청년과 회장의 사이를 갈랐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죠. 수행비서는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했습니다. 회장은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는 일상에서 거절당한 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청년은 손을 걷어들이지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회장님, 그 목걸이요. 수행원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청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죠. 그거 제 어머니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시장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나는 작은 지글거림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회장은 청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순간적으로 한 사람을 베어내는 힘이 있었죠. 수행비서는 곧바로 상황을 끊어내려 했습니다. 이쪽은 바쁘십니다. 청년은 가방 쪽을 힐끗 봤습니다. 거기에는 약봉지가 들어 있었고 오늘도 병원에 가야 하는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보였죠. 회장은 봉지를 든 손을 조금 들어 보였습니다. 마치 더 말하지 말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청년은 마지막으로 확인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수행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죠. 그리고 그 순간 수행비서가 확신했습니다. 이 청년은 아무 말이나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시장 골목에는 아직도 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들은 이미 떠났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내리고 누군가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손놀림이 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붕어빵 가판 앞에 서 있던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틀을 닫아둔 채 잠시 불을 줄이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던 상인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괜히 휘말리지 말라는 듯 눈짓을 주고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방금 전 자신이 한 말이 어떤 파장을 만들지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회장이 떠난 뒤 수행비서 한 명이 골목 끝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다른 수행원들과 거리를 두고 청년을 다시 바라봤죠. 청년의 가판과 손과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급한 사기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그는 느꼈습니다. 말보다 오래 버텨온 사람의 기색이었어요. 청년은 불을 다시 키우고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틀은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둘 다가왔죠. 누군가는 아까 이를 묻고 싶어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묻지 않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니까요. 청년은 붕어빵을 건네며 평소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말투도 음성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은 자꾸만 가판 아래쪽을 향했습니다. 금속 보관함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안에 든 물건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날 오후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수행비서는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짧고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붕어빵 가판 청년이 목걸이를 알아봤다는 사실이 핵심이었어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오래전부터 회장의 습관처럼 몸에 붙어 있던 물건이었죠.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기념품이라 답해왔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손끝에 닿는 감촉이 달랐습니다. 기억 속에서 꺼내지 않으려 애썼던 장면들이 스며 나오고 있었죠. 수행비서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청년의 신원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년은 가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끝난 뒤 그는 붕어빵 틀을 씻고 불을 껐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병원 시계를 확인했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보관함을 열어 그 물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천에 쌓인 펜던트는 회장의 목걸이와 정확히 맞물릴 형태였습니다. 청년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왜 끝까지 이걸 숨겼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야 했는지도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 미뤄진 순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청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더 이상 붕어빵만 굽는 청년으로 남을 수 없다는 걸 그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이미 시작된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회장의 하루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장의 지시는 그날 저녁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행비서는 별도에 보고 라인을 만들어 청년의 정보를 조용히 수집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속도가 붙고 있었습니다. 이름과 나이와 거주지 정도는 금세 정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청년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오래전 회장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규직 명단에는 없었지만 현장 출입 기록은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던 해의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해는 기록이 유난히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수행비서는 그 공백이 의도된 것임을 직감했죠. 한편 청년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깊게 기대지 못하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순서를 기다렸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펜던트를 꺼내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음을 붙잡아주는 듯했죠. 의사가 불러도 청년은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장 골목과 검은 차와 회장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끝까지 말을 아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해와 수용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병원을 나선 뒤 청년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류철을 보관해둔 작은 창고로 향했어요. 습기가 찬 공간에서 박스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고 당시 남겨진 기사 스크랩과 손글씨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단정했고 감정 표현은 거의 없었습니다. 메모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청년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간 회장의 집무실에서도 오래된 서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행비서는 사고 당시 내부 보고서를 찾아냈어요. 정식 문서보다 개인 메모가 더 많았습니다. 그 메모들 사이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보였죠. 청년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봉인해 두었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연기와 소음과 사람들의 외침이 겹쳐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목걸이를 풀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붙잡고 있어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행비서는 회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회장의 과거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청년은 창고를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 가판을 다시 세울 준비를 하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 싸움은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청년은 전날보다 더 이른 시간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에서 그는 드럼통을 내려놓고 불을 붙였어요. 손놀림은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루를 넘길 수 없다는 결심이 서 있었죠. 시장 상인들은 청년을 힐끗거리며 바라봤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일이 커질까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죠. 청년 역시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시장 근처에 멈췄습니다. 어제와 달리 요란하지는 않았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수행비서였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었지만
주변을 의식해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목을 끌지 않으려는 태도였죠. 수행비서는 가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청년은 붕어빵 틀을 닫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행비서의 얼굴에는 경계와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피로와 단단함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수행비서는 청년의 가판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붕어빵 틀과 가방과 바닥에 떨어진 밀가루까지 모두 눈에 담았어요. 그는 청년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청년은 가판 아래에서 보관함을 꺼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천을 풀어 펜던트를 올려놓았어요. 아침 햇빛을 받은 금속은 어제보다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수행비서는 숨을 고르며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회장의 목에서 본 것과 형태가 같았습니다. 수행비서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물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청년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 눈에는 요구나 협박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참아온 사람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죠. 청년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공개적인 장소라는 점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한 듯 했어요. 수행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일이 단순한 확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없이 인정한 셈이었죠. 청년은 펜던트를 다시 천에 싸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수행비서는 시장을 떠난 뒤 곧바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메모를 정리하며 청년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어요. 불필요한 말이 없고 시선을 피하지 않는 태도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회장의 과거와 깊이 닿아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수행비서는 인사기록실로 향했습니다. 공식 직원 명단이 아닌 하청 인력 자료를 따로 요청했어요. 관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는 오래되어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누락된 흔적도 보였죠. 수행비서는 몇 시간을 넘겨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현장 출입 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을 대조했어요. 그러다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년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기록 옆에는 사고 발생일이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 사고는 공식적으로는 경미한 화재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자도 실종자도 없는 것으로 보고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내부 메모에는 다른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피 지연과 인명피해 가능성이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죠. 수행비서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년은 시장 가판을 접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자 그는 일찍 정리를 시작했어요. 가방 속에서 병원 영수증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진료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청년은 조용히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버텨야 할 시간들을 가늠하는 얼굴이었죠. 병원을 나선 뒤 청년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낡은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와 함께 오래된 공기가 밀려나왔어요. 벽 한쪽에는 액자 하나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청년은 액자를 내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수첩에는 사고 이후 적힌 짧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이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죠. 청년은 그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혼자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행 비서가 정리해둔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 한 이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더 이상 이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회장은 집무실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전혀 달랐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은 얇지 않았고 색도 바래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해의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회장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회사는 막 몸집을 키우던 시기였죠. 하나의 사고가 회사 전체를 흔들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기록에는 현장 상황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간과 대피 완료 시각이 나열되어 있었죠. 그러나 숫자 사이사이에 남은 공백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흔적처럼 비어있는 줄들이었어요. 회장은 그 공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행비서는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장의 표정을 보고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추가로 확인된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청 인력 명단과 병원 이송 기록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없는 자료였죠. 회장은 병원 기록을 보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송된 환자 수와 현장 보고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 한 여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어요. 그 이름은 이미 서류 곳곳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붕어빵 갑한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회장은 기억 속 장면을 더 이상 막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가득 찬 건물 안에서 들려오던 소리들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다른 사람을 내보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그때 회장은 끝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않아도 되는 일로 처리했기 때문이죠. 수행비서는 회장의 침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회장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덮을 수도 있었고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회장의 손은 여전히 목걸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년은 다시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며 불을 붙이고 틀을 데웠어요. 낮에 본 어머니의 수첩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 청년은 확신할 수 없었죠. 청년은 붕어빵을 굽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연기 사이로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얼굴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청년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록을 다시 덮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결국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비서를 통해 조용한 장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언론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골랐어요. 이 만남은 회사 일정에도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게 준비되었습니다. 회장은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청년에게 연락이 닿았을 때 그는 시장에서 갑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행비서의 말은 짧았고 조건도 단순했습니다.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 만남이 언젠가는 와야 할 순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약속 장소는 도심 외곽의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회장은 먼저 도착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을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나이보다 더 무거워 보였어요. 잠시 후 청년이 들어섰고 둘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불필요한 장식이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물 한 잔씩만 놓여 있었죠. 회장은 청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붕어빵 가판에서 보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 점이 오히려 회장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은 가방에서 천에 쌓인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을 풀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금속 조각은 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그 형태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 물건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죠. 회장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니고 있던 펜던트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개의 조각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했습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죠. 청년은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확인의 순간이었어요. 회장은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정면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의 두 펜던트는 완전히 맞물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회장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청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는 그날 현장에서 본 마지막 눈빛을 기억해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있었고 책임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 만남의 목적은 변명이 아니라 확인이었기 때문이죠.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펜던트가 모든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남이 끝난 뒤 회장은 곧장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행비서에게 당분간 아무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아 보였지만 회장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그의 시선은 자주 책상 위를 벗어났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비어있는 목을 더듬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목걸이가 없다는 사실이 자꾸만 의식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집무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 지하에 있는 오래된 기록 보관실로 향했어요. 직원들도 거의 내려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묵은 종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함께 밀려나왔습니다. 회장은 불을 켜고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관실 한편에는 개인 금고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열쇠를 관리하던 곳이었죠. 금고 문을 여는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안에는 회사 창립 초기 자료와 함께 공식 기록에서 제외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중 한 묶음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사고 당일에 작성된 비공식 보고서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공식 보고서와 거의 같았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피 완료 시각 이후에도 현장 안에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장비를 챙기거나 물건을 지키기 위해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름 대신 하청 여성 직원이라는 표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간결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스스로 나갈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회장은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보다 책임의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당시 회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회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같은 시간 청년은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판을 비운 채 하루를 통째로 남겨두었어요. 그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현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새 건물이 들어서 있고 사고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건물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드나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하루를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집에 늦을 것 같다는 짧은 전화 한 통이 마지막이었죠.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덮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노보다 단정함이 먼저 보이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책임을 묻기보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가방 속 펜던트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선택했던 침묵과 자신이 선택해야 할 행동을 이어주는 매개였습니다. 청년은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수행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사고를 공식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 회사에 어떤 파장이 오든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수행비서는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겨진 하루의 진실은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기 전이었고 복도는 조용했어요. 그는 집무실 문을 열자마자 창문부터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자 머릿속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 전날 꺼내 두었던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와 비공식 기록을 나란히 놓고 하나씩 비교했어요. 숫자와 문장 사이의 차이가 눈에 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차이는 실수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잠시 후 수행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장의 얼굴을 보고 이미 결심이 섰다는 걸 느꼈어요. 회장은 간단히 지시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관련 자료를 모두 다시 모으라고 했습니다. 외부 기관도 배제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수행비서는 그 지시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끝낼 수 없는 단계라는 뜻이었죠. 회장의 결정은 회사의 명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회와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청년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를 비웠던 가판 자리에 드럼통을 다시 놓았어요. 불을 붙이며 그는 평소보다 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이 장소는 생계를 위한 자리이자 기다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리였죠. 시장 상인들은 청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제 가판이 비어 있었던 이유를 모두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청년 역시 먼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말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회사 안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사고를 다시 들여다본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퍼졌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오래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미 문제의 크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준비하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해야 했습니다. 더 미루면 선택이 아니라 도피가 될 것이었죠. 청년은 붕어빵을 굽다 손을 멈추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된 연락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 속에서 서류 한 봉투를 꺼내 다시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록과 자신의 결심이 함께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전화기를 들어 청년에게 연락했습니다. 직접 통화하는 대신 수행비서를 통하게 했습니다. 공식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짧은 전달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보다 준비된 사람의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집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려야 할 선택의 무게를 다시 느꼈습니다. 이 선택은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자 현재를 잃을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장은 더 이상 눈을 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회사 건물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미 소문은 퍼질 만큼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설명보다 결단이 먼저인 순간이었죠.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임원들은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회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안건을 꺼냈습니다. 과거 사고에 대한 재조사와 공식 발표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임원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 일로 회사가 감당해야 할 손실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반응을 모두 지켜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공식 보고서와 비공식 기록이 함께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회장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숨겨진 부분이었는지를 구분해 나갔죠. 말은 길지 않았지만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책임의 방향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회장은 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름은 그동안 기록에서 지워졌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청 노동자였던 한 여성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불렸습니다. 임원들 중 일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가 이해했기 때문이죠.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반대 의견도 분명히 나왔고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과거가 아니라 회사의 현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재조사와 공식 발표에 동의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붕어빵을 굽고 봉지에 담아 건넸어요.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그의 귀는 늘 전화 쪽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는 조급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행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년은 전화를 받고 잠시 가판 뒤로 물러났어요. 공식 절차가 시작되었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처음으로 문서에 올랐다는 전달이었습니다. 청년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청년은 전화를 끊고 다시 가판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붕어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손놀림으로 틀을 열고 닫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회사에서는 보도자료 초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재조사 계획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회장은 그 문서를 여러 번 읽고 수정했습니다. 한 줄 한 줄에 책임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꾸미는 대신 사실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혼자 집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사무실과 꺼진 사무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러낸 이름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만들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간 다음 날 아침 회사 앞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에는 말수가 줄었고 눈빛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신문을 접어들고 조용히 지나갔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속도를 늦췄습니다. 회사가 처음으로 과거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회장은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에는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카메라가 건물을 향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이 달랐죠.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년은 시장 가판을 접고 있었습니다. 아침 장사를 마친 뒤 그는 붕어빵 틀을 씻고 불을 껐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수행비서에게서 다시 연락이 올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청년은 그 연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회의실에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상안과 사과 방식 그리고 향후 대책이 정리되고 있었어요. 법무팀은 최소한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적 기준이 아니라 도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청년에게 전달된 내용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보상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충분히 현실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수행비서는 청년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청년은 바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 속 어머니는 늘 그렇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떠올렸습니다. 청년은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신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장학과 지원에 쓰이기를 요청했습니다. 수행비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런 선택을 예상하지 못했죠. 회장은 그 보고를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청년의 선택은 회장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돈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회장은 그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은 시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판을 세우며 그는 평소와 같은 자리에 섰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붕어빵을 사러 왔고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펜던트를 손에 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물건이 의미했던 죄책감과 침묵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펜던트를 다시 청년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다시 한번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회장은 펜던트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청년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펜던트를 다시 봉지에 싸들고 시장으로 돌아갔어요. 그 선택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사고 제조사와 공식 사과 이후 언론의 관심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뉴스에 익숙해졌고 오래된 이야기는 서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회사 앞에 모이던 기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소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이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불필요한 말이 줄었고 결정은 더 신중해졌어요. 사고와 관련된 후속 조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지원과 안전 시스템 점검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그 일을 비서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목을 만지는 습관을 멈추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펜던트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빈자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회장은 그 빈자리가 자신에게 필요한 감각이라고 느꼈습니다. 기억을 붙잡기보다 책임을 남기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시장 골목은 여전히 같은 풍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가판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연기는 같은 방향으로 흘렀어요. 청년은 변함없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 불을 붙였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판 한쪽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천에 쌓인 펜던트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굳이 가리지 않았죠.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상자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짧게 설명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이야기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청년은 여전히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판을 접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수첩 대신 자신의 계획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버텨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회장은 어느 날 수행비서 없이 혼자 시장 근처를 찾았습니다. 차를 멀리 세우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는 붕어빵 가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청년은 그를 알아봤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둘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붕어빵 봉지를 받아들고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판 옆에 놓인 상자를 잠시 바라봤어요.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사과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죠. 청년은 회장이 떠난 뒤 상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펜던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부의 상징도 죄의 흔적도 아니었습니다. 선택과 책임이 이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청년은 그 의미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났습니다. 붕어빵은 다시 노릇하게 익어갔고 봉지는 하나, 둘 손에 쥐어졌어요. 청년은 평소처럼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말들은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비밀로 남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숨겨졌던 이름은 기록이 되었고 침묵은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붕어빵 가판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연기 너머로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